안녕하세요. 아우레오입니다. 오늘은 좀 심도 있는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빈자와 부자를 가르는 정말 크나큰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거를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빈자는 소비를 하고요. 부자는 투자를 합니다. 좀 더 깊게 들어갈게요. 빈자는 소비재에 돈을 쓰고요. 그리고 부자는 자산에 자본을 둡니다. 여기서 소비재는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가치가 하락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옷. 이거 뭐 몇 년 읽으면 낡아서 버려야 되잖아요. 뭐 양말 그런 것들, 신발 그리고 웬만한 자동차 다 가격이 떨어지죠. 그래서 빈자 음식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빈자는 이렇게 소비재에 가장 큰 지출을 합니다. 반면 부자는 이게 처음부터 부자가 아니에요.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둘 다 0에서 처음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도 소비자의 그런 빈자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꾸 벌어 자꾸 쓰는데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점점 자산이 늘어납니다. 그 이유는 어, 수입의 대부분을 저축해서 자산을 소유하는데 그 자본을 쓰기 때문이에요. 자, 이건 정말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이 자본 그리고 자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본은 capital이라고 하죠. 근데 그 자본은 보통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영부터 시작할 때는 우리가 노동과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우리의 지식을 사용해서 그것을 자본으로 교환을 받습니다. 자, 이게 자본을 갖고 있을 때 이것을 써버리면 부자가 되지 않아요. 이 자본은 물 같은 거예요. 우리 앞선 강의에서 돈의 속성은 물이라고 했죠. 그래서 물은 얼마 없으면 증발해 버립니다. 왜 우리가 설거지를 하고 나서 그릇을 이렇게 좀 놔두면은 물이 증발하잖아요. 물이 얼마 없기 때문이요. 그런데 대야에 물을 담아 보세요. 그러면 그 물은 다음날 되어도 그대로 있지 않나요? 근데 우리가 호수에 가요. 호수에 굉장히 많은 물이 있어요. 그 물이 금방 증발하나요? 그래서 물은 많이 갖고 있을수록 증발하지 않고 거기에 고여 있어요.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얼마를 벌던 간에 그 물을 잘 머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런 다음에 부자가 되는 그런 사고방식, 생각하는 법을 가진 사람들은 이 자본을 자산을 사는 데 쓰는데요. 그 자산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오렉스의 초등학생 member들에게는 자산을 되팔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일단은 첫 번째로는 설명을 했는데요. 뭐 옷도 되팔 가치가 있기는 하잖아요. 그렇지만 되팔 가치가 있더라도 이왕이면 가치가 올라가면 더 좋겠죠. 그래서 자산에는 크게 네 종류가 있는데요. 이거를 영어로는 asset class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자산은 현금이에요. 이 현금은 이런 걸 포함하는데요. 우리 은행에 둔 그런 돈, 그리고 은행 예금에 둔 돈, 적금에 둔 돈, 그리고 US Treasury Bill이라고요. 그걸 한국말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미국 국채권이라고 하면 적절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예금 증서, 뭐 3개월 내에 현금이 되는 뭐 그런 예금 증서, 이런 것들이 현금성 자산입니다. 그런데 100년을 이렇게 두고 보면은 우리 현금은 가치가 99% 이상 하락해요. 현금은 해마다 인플레이션으로 가치가 하락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주된 요인은 현금은 돈은 지폐는 화폐는 그런 화폐를 fiat currency 혹은 fiat money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정부에서 통제를 합니다. 정부에서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은행은 정부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관계죠. 그래서 거의 준공무원급인 게 은행인데요. 어, 음, 현금은 나라가 계속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자꾸 가치가 하락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과자를 한 500원이었던 것 같아요. 과자를 500원이면 살 수 있는 지금은 얼마인가요? 잘 모르겠네요. 2,000원 넘지 않나요? 근데 그 재화는 똑같아요. 과자는 그냥 과자잖아요. 가격만 자꾸 숫자가 올라갈 뿐이에요. 다른 말로 현금은 갖고 계시면은 계속 가치가 하락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느껴지지는 않지만 현금이 안전자산 같지만 가만히 놔두면 계속 가치가 하락해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말이 있어요. 뭐지? frog이 뭐죠? frog. 개구리. 개구리를 물에 넣고 그 물을 아주 서서히 가열하면 그 개구리는 그 온도가 올라가는 걸 모르고 거기서
익어서 죽는다는 그런 설이 있는데요. 이거는 실제로 해본 것은 아니지만 우리 투자가들 사이에 하는 말이에요. 그런 게 현금이에요. 현금은 그대로 갖고 있으면 빈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스템을 이기기가 개인으로서는 힘들어요. 이 현금을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이걸 어딘가에 안전한 자산에 투자를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미술품을 사놓는 거고요. 그래서 뭐 건물을 사놓는다든가 뭐 부동산 사놓는가 뭐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자산의 두 번째는 음, 두 번째는 고정 수입이 되는 건데요. 그 고정 수입에는 이런 게 있어요. 일단은 잘 아시는 그 연금 또 고정 수입이고요. 그리고 채권 들어보셨나요? bond. 채권에는 종류가 되게 많은데 미국 채권이 가장 안전하고 나머지는 채권에는 종류가 있는데 미국 채권이 제일 높거든요. 채권에 대한 이야기가 좀 긴데 채권은 주식과는 좀 달라요. 이거는 그냥 그 할인된 가격에 채권을 사서 나중에 원금을 받는 거예요. 그 차익으로 보는 그런 겁니다. bond. 그리고 금리와도 연동이 되어 있고요. 이런 거는 뭐 지금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정적으로 받는 거는 제가 받고 있는 그런 저작권 아니면 음악가가 받고 있는 저작권 그런 것도 고정 수입의 일환일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자산은 아시듯이 이거 영어로는 equity라고 하는데요. equity는 우리나라 말로 하기가 조금 그런데 제 생각에는 자본증권이라고 하면 적절할 것 같아요. 자본증권. 증권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를 포함을 하는데, 그, 우리 잘 아시는 주식 있죠? 그리고 배당금, 이것도, 자본증권이라고 합시다. 회사의 주식. 그렇지만 우리나라 한국장에서 주식을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본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거는 한국 시장의 고유한 그런 시스템 때문인데요. 문화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는 integrity, 겉과 속이 같은 그런 문화가 좀 부재해요. 좀 개인의 이익을 취하려는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가족 기업들이 대기업들을 운영을 하는데 이거는 자기들만 이익을 취하려고 하고 특히나 뭐 백시가 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렇지 않아요. 저기 우리나라는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그리티는 개인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인테그리티의 반대말은 위선인데요. 그렇지만 인테그리티가 있어야만 이 인류 전체가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인 전체가 궁극적으로 생존하고 궁극적으로 다 함께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테그리티예요. 워렌 버핏은 인테그리티를 정말 중요시 여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잘 되셨고요. 그리고 하워드 슐츠, 그 스타벅스를 만드신 분의 아버지도 엄청 거물이셨는데요. 그분도 평생 인테그리티를 가장 중요시 여기셨어요. 인테그리티는 우리가 인생을 길게 봤을 때 우리가 90대 100살이 될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여자가 90.7세예요. 2024년. 그래서 우리 지금 살아계신 분들이 아마 100살까지는 별일 없다면 거뜬히 사실 텐데 그때까지 잘 사시려면 겉과 속이 같도록 행동을 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위선적으로 어떤 우리나라 기업처럼 그러면 안 되고요. 자, 그러면 조금 되게 솔직한 겉과 속이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같은 미국 시장의 주식에 투자하신다면 그거는 계속 지금 지난 몇십 년 동안 계속 쭉 우상향하고 있었죠. 그게 S&P 500이고요. S&P 500은 평균 수익률이 연평균 수익률이 10% 정도입니다. 어떤 애는 내려가지만 이걸 20년으로 보면은 계속 우상향해왔어요. 그런데 그 10%도 세금을 내고 나면은 한 7% 정도 남는데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과 뭐 비슷하거나 아주 조금 나은 정도예요. 참고하시고요. 어, 자, 그리고 자본증권에서 넘어가서 그 밖의 투자재가 네 번째입니다. 이 그 밖의 투자재는 잘 아시듯이 부동산이 있고요. 그리고 금과 은이 있고요. 그런 precious metal 그리고 아시는 미술품이나 뭐 그런 희귀한 자동차나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포함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폰 1이 얼마 전에 그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었나 봐요. 아직 박스도 뜯지 않은 아주 깨끗한 아이폰 1이 얼마였죠? 2억 원이었나에 낙찰이 되었는데요. 이게 2023년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원하는데 근데 그게 한정되어 있다면 수량이 한정되어 있다면 원하는 사람 많고 수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치는 가격은 올라갑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좀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그 기타 자산 중에 하나가 크립토 커런시입니다. 암호화폐인데요. 이 암호화폐는 오해하기가 좀 쉬워요. 지금 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 저도 암호화폐 뭐 이런 말 들으면 뭐 코인 이런 거 들으면 되게 좀 인식이 안 좋았었는데 이번에 좀 깊게 공부를 해보니까 완전 이해가 되어서 와 이거는 약간 일론 머스크가 first
principle로 생각을 하는 것처럼 무엇의 본질을 생각한 다음에 이걸 보면 완전 이해가 되는 그런 대단한 발명품이에요.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는 이 암호화폐를 무시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만들어진 지 뭐 10여 년 되었는데요. 이게 없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주 잘 살아있고 지금도 가치가 100K, 1억 4천만 원 이상 오늘 내일로 될 것 같네요. 되고 있죠. 암호화폐는 종류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다른 것들은 다 좀 별로고 단 하나만이 가치가 있는데 그게 비트코인이에요. 이 비트코인이 그나마 다른 것들과 다르게 가치가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뭐 그런 이유는 이게 안전하기도 하지만 이거는 수량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21 million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4, 5 million 제가 한국에서 숫자로는 좀 헷갈려가지고 4, 5 million 정도는 잃어버린 코인이에요. 그거를 갖고 있는 컴퓨터를 잃어버렸다든가 뭐 그 비밀번호를 잃어버렸다든가 그걸 갖고 있던 사람이 죽어가지고 비밀번호를 잃어버렸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한 것들이 잃어버린 것들이 4, 5 million이에요. 우리 지금 시중에 돌고 있는 것들은 아주 한정이 되어 있고 그 안에서만 많은 사람들이 원합니다. 이 비트코인이 중요한 이유는 자산에는 store of value 가치를 저장해 놓는 기능이 있는 자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동산인데요. 근데 우리나라 부동산은 앞으로 좀 슬픈 소식이긴 한데 앞으로 계속 인구가 아주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 지어져 있는 아파트나 뭐 빌딩은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이용할 사람들 수요는 굉장히 떨어지겠죠. 그러면 가치는 하락합니다. 앞으로의 부동산 투자는 굉장히 위험할 거고 그거는 투자라고 부를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경제 도상국으로서 이렇게 성장해 올 때는 아파트 뭐 부동산 이게 성공했지만 앞으로는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을 예정입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요.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좀, 현금도 하락하고 부동산도 뭐 이렇게 어떡 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안전한 곳에 자기의 부를 묻어놓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 우리의 부가 내려가지 않고 현금처럼 계속 올라가면 훨씬 좋겠죠? 그렇게 해서 발명하게 된 게 크립토 커런시 중에서도 비트코인이에요. 다른 크립토 커런시는 이렇게 좀 위험하니까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예를 들어서 도지코인은 무한정으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이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현금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의 가치는 올라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비트코인은 이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뭐 거래할 때 쓰는 게 아니라 그 우리의 부를 거기에 묻어놓기 위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원할 거고 그런데 그 재화 그 수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치는 계속 올라갈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자산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빈자는 소비재를 사는데, 소비하는데 돈을 쓰고요. 부자는 자산을 소유하는데 자본을 씁니다. 이 생각에서부터 빈자와 부자가 갈려요. 오늘 수업 굉장히 유익한 건데 이걸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우레오 베였습니다. 저의 영어 책 많이 읽어주시고요. 그리고 곧 12월 달에 제 새 책도 나오니까 이거는 부자가 될 수 있는 아주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알려주는 책이니 이 책으로 우리 한국인이 생존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다가오는 문제들이 좀 있는데 거기서 우리의 종족이 살았으면 좋겠어서 저는 저의 인생을 당신 같은 이렇게 한국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